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진실의방입니다. 야권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정해지면서 20대 대통령 대선 매치업이 확정되었고 대선까지는 약 1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재명과 윤석열이 정책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황폐화시킨 점을 인식해서인지 두 후보 모두 1호 공약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재명이 공약 기조는 기본권 강화를 위해 정부 개입과 재정 확대와 같은 큰 정부를 주장하며 국민 경제적 기본권 보장이 공약이 주요 골자입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한 250만 호 공급, 100만 원 전국민 기본소득, 기본저축 및 최대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제공하는 기본 대출을 공약했습니다. 한국이 국가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점을 말하며 적극적인 확장 정책, 재난지원금이나 대규모 국가사업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공약 기조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 생태계 복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으로의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규제 혁파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다는 보수 우파의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원가 주택 등을 포함해 250만 호를 공급한다 하고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율을 인하한다고 합니다. 80여 개의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지원을 늘린다고 하며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해선 이미 1,000조 원이 넘는 국가 채무로도 충분하다고 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이재명은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하고 윤석열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재명은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 호 중 최소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한다 했습니다.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무주택자라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도심 지역이 공공주택입니다. 윤석열도 임기 내 주택 250만 호를 공약으로 걸며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도 공약했습니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후 5년 이상 거주한 후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이 70%까지 보장받도록 한 주택입니다. 추가로 윤석열이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 용적률을 늘려 용적률이 절반을 기부 체납받아 공공 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5에서 70% 수준 분양가에 2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급 정책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부동산 규제와 세제 부문에서 두 후보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은 투기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해 현재 약 0.17%의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로 올려 투기 수요를 억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언급하며 징벌적 과세, 과도한 대출 규제를 없애고 정상화한다고 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절반 감면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상향하여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공약을 더 살펴보자면 이재명은 큰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강조했고 주 52시간을 넘어 4일제 도입,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윤석열은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52시간 근무도 예외 조항을 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근로할 수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조세제도 개편 등 재정혁명으로 세원을 마련하면 전 국민에게 2023년에 25만 원, 24년부터는 100만 원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산한 결과 5년간 연평균 52조, 총 252조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21년도 국방 예산이 52에서 53조 규모니 연 소요액이 국방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965조의 국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고 내년엔 1000조를 돌파할 예정이라 이러한 종합적인 재정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 52시간 제한도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선 적용한다 해도 사기업에선 실제 실효성과 적용에 많은 어려움과 정책의 현실성에 여러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 있는 삶을 국가에서 강제로 보장하고 싶어 법제화하여 강제로 의무화하여 저녁이 생긴 국민들이 밤에도 일하는 엔잡러들이 늘어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근무 시간이 많아 노동자들이 복지와 삶의 균형을 찾는 이 법의 취지는 좋지만 예외 조항과 단서 조항을 둬 법의 취지와 자율성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11월 여론조사의 경우 대선 후보로선 윤석열 45%, 이재명 30%의 양상을 보이며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은 교체 57%, 유지 33%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염원이 윤석열 지지율이 기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고문적인 점은 윤석열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을 앞질렀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까지는 1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후보자들이 정책과 비전, 가치관을 보고 여러 담론을 나누며 끊임없이 정책 검증을 하여 차기 우리 지도자를 현명하게 골라야 할 것입니다. 12화는 완성된 대진표, 다가오는 승부의 시간이었고 이번 화에 관련하여 여러분이 다양한 의견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두 후보에 대한 자료와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쫓아 매진하고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진실의 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